18개월 동안 명예롭게 군복무를 하면 사회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해, 자살, 희망이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게 생겼어요. 잘못하다가. 대한민국 직업군인들이 지금 주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사망 사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통계학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군에서 사망자가 생기는 것은 한 100여 명 전후한데 그중에서 60%가량은 공교롭게도 자살사고입니다. 그리고 한 30%는 또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고요. 나머지 한 10%가 질병 또는 훈련과 관련돼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강 살인사건은 우리가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살인사건인 것 같아요. 다만 피해자가 군무원이었고 가해자가 군인이었다는 이런 초근이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군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군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은 사실이라서 제가 군 출신이었던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우리 군이 이러한 사망사고나 다른 사고에 대해서 축소하고 또 왜곡하고 숨기고 뭐 이러려고 했던 그런 큰 과오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런 사회였거든요. 사회가 발전했듯이 군도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사망사고에 너무 염려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군에서 처리를 잘못해서 이게 하나의 스캔들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최근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절대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부로 해서 군 사법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는 범죄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민간 경찰에서 한다고 해서 이게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큰 사건들이 지금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고, 그 다음에 모 사단의 훈련병 얼차려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야는 군 내에서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또 처리 방식이 바뀐 것 때문에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망 사고를 민간이 조사한다고 해서 과연 과거보다 더 나아질 것인가?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살 사고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가장 높고 우리 사회에 하여튼 뭔가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사실 통계적으로만 보면 군 내의 자살률이 사회보다 낮습니다. 높지가 않아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가 군 안에서 어떤 촉발 요인이 있다든지 또 촉발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사회에서 갖고 있던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왕따라든지 이런 괴롭힘 이런 것들이 촉발 요인이 되는데 그런 건 군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제 처벌을 하고 있죠.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 자해, 자살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안고 군대에 들어오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군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게 너무 소모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군으로서도 너무 힘들어서 부대가 고유 임무인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꾀병쟁이하고 군대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그 마음이 아픈 사람하고 구분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요새 최근에 주장하는 것은 이제 한 달에 200만 원을 주는 그런 군대가 된다 그러면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지났는데 도저히 군에 적응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주고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군복무를 안 해도 뭐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도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는 거는 우리의 리더인데 리더가 세금 안 내고 리더가 되면 되겠어요? 군복무를 안 하고 리더가 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군복무를 하다가 나오면 사회 자체에서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하다못해 여자친구가 오빠는 왜 군생활 안 했어?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아빠는 왜 군생활 안 했어?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군생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군 가산점 제도 이거 다 뭐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없애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군복무들을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종합적으로 좀 잘 판단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한때는 어떤 걸 했냐면 군 내에서 생활기록부를 쓰자. 그래서 군에서 적응 못한 사람들을 쓰자는 게 아니라 군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1년 반 동안 이 사람을 같이 써보니까 책임감도 강하고 희생정신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한번 검증을 받고 사회에서 그래도 인정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게 안 되니까 너도 나도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보증제도라 그럴까요? 또 하다못해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18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명예롭게 군복무를 하면 사회에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군 가산점 제도입니다. 그러면 군 가산점 제도가 지난번에 지나치다고 그래서 그걸 없앤 거거든요. 지나치다고 한 거지 가산점 제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 결과는 뭡니까? 지금 너도 나도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이게 지금 장교들하고 그 부사관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ROTC 같은 경우 50%밖에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게 된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북한의 인권을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게 생겼어요. 잘못하다가. 그래서 이 가산점 제도, 군인들 연금 제도, 군인들 봉급 제도, 군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가 인정하는 이런 마음 이게 없으면 이거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먹는 거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는 우리 군에 지금 식당이 2,0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한두 개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잘못된 이유로 이제 뉴스에 부각되는 거고 먹는 거는 제가 보기엔 완전히 해결했고 그 다음에 잠자는 문제, 생활관 문제도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지이자 인권은 강인한 훈련입니다. 훈련이 돼 있어야 적을 맞이했을 때 자신 있게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자기가 살아남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런 훈련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군인들이 왜 필요하고 이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와 특히
국민적 희생이 필요하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군복무를 안 하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를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예요. 최상, 상, 중, 하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현재 정신 상태가 지금 훈련을 실전적으로 하겠다는 이 마음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사격장에 가면 민원이 많아서 사격을 못하고 또 방금 우리가 오늘 그 주제에서도 사망사고권을 얘기했는데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고 그 언론에서 마구잡이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휘관은 보직해임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지휘관 입장에서 자기가 실전적인 훈련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사고가 나는데 그러한 사고를 감수하고 그런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몇 년 전에 수류탄이 폭발해서 훈련병이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수류탄을 안 던졌어요.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마음 자세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몫은 다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군대 내에서 부조리는 많이 완화가 됐어요. 굉장히. 근데 지금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따, 그 다음에 집단 괴롭힘, 이러한 현상들이 군으로도 그대로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 당국은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DP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아주 극단적인 사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군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군대든 어느 나라 집단 생활을 하는 조직이든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런 거를 예방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어오기 싫은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또 중고등학교 때 그러한 그 나쁜 버릇을 갖고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군대가 위험한 물건을 다루고 또 팀으로 집단으로 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잘못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확 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뭐 욕을 한다든지 주먹이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단히 하여튼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업군인들이 지금 주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뭐 돈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돈도 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간부들, 장교 및 부사관들이 봉급 자체는 적은 게 아닌지 모르지만 사회와 단절이 돼 있고 특히 가족들이 사회와 단절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부부가 직장을 같이 하면서 배우자도 자기 나름대로의 커리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군은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외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보통의 군인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보다 봉급이 어느 정도 계급이 올라가면 적진 않은데 그런 외벌이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적은 거죠. 두 번째는 자녀들 교육 때문에 자녀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더라도 벌써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떨어져 산다는 게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학생 자녀가 무슨 뭐 다른 데 떨어져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오는 경제적인 부담들, 뭐 이런 것들이 가만히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줘야 되는데 봉급을 올리기 어렵다면 수당이라도 정상화시켜줘야 됩니다. 군인들은 같은 당직을 서도 민간인들은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군인은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묵묵히 수행을 했지만 이제는 그걸 갖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돈도 돈이지만 다음 두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훈련 얘기를 했는데 훈련하다가 병사 또는 간부가 사망을 하거나 다치게 되면 사회로부터 받는 질타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커리어가 끝장나고 그러니까 지금 계급이 높은 분일수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집중해 있어요. 위험한 훈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류탄을 던진다든지 지뢰를 갖다가 매설한다든지 지뢰를 매설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안전핀을 뽑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거 여러 번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뽑다가 잘못 만들어서 그게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폭발하지 않을 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폭발 사고가 나서 10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 책임을 그 지휘관이 훈련을 시킨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대장 이상, 연대장,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하더라도 하라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젊은 사람들은 젊은 대위나 상사 이런 사람들이 야 저렇게 전전긍긍하고 사고 때문에 걱정할 바에는 나 사회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병사가 아프면 병원에 간부가 데려다 줘야 돼요. 데려다 줄 때 자기 차로 데려다 줍니다. 자기 기름을 써서.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자기 돈으로 점심을 먹여요. 그리고 부대에서 그거를 다시 보상해 주지 않아요. 병사가 다 컸는데 200만 원도 받고 그러면 갔다 와. 그리고 그 친구가 도망을 갔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다 안 할까요? 그것도 다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가 됐든 누가 됐든 자, 잘 갔다 와라. 차비는 있느냐? 몇 시까지 와야 된다. 비상연락하면 이렇게 쭉 체크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설명하고 사인을 받은 다음에 내보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도망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 사람이 책임지니까 이 사람이 그 친구 다 큰 친구인데 손을 붙잡고 자기도 할 일이 있는데 병원에 데려가서 가는데 1시간, 기다리는데 2시간, 다시 오는데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자기는 또 야근을 해서 자기 볼일을 봐야 돼요. 그리고는 자기 차로 가야 되고 자기 기름 써야 되고 자기가 좀 이게 이런 것들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거. 세 번째는 멋이 없어요. 저도 젊을 때에는 봉급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군복 입고 다니면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었고 멋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런 소리 듣는 군인들 보셨어요? 지금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나가 보면 와 가관입니다. 가관. 모자 쓰는 군인들 없고 모자도 제대로 못 쓰는 이런 군인들이 어떻게 전투를 하겠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멋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1년에 한 6천 명 정도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9천 명인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 3천 명이 더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꼭 붙잡았어야 될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이 트렌드를 빨리 막아야 됩니다. 빨리.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계 경제 12국, 그 다음에 글로벌 중추 국가, 이러한 자부심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그 선진국으로서의 대가도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이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죽고 사는 문제이니 안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군대가 위기를 맞이했어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군 복무 기간을 다시 24개월로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단 그냥 환원시켜서는 안 되고 군 가산점 제도도 부활시켜야 되고 군인 연금에 대한 부분도 더 이상 줄이거나 할 생각하지 마셔야 되고 훈련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또 예비군 훈련도 예비군에 대한 장비, 훈련 이것도 다 정상화시키고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